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 그곳에서 30년 만에 또 한 번 사형이 구형됐습니다. 특검은 30년 전의 전두환 씨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더 엄정하게 단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실상 폐지된 사형을 꺼내 든 건 이 땅에 다시는 내란 범죄가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특검은 피고인이 반성 없이 억지 변명만 해 감경할 여지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심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사건 결심 재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시간 끌기식 침대 변론을 이어가면서 서증 조사가 끝나기까지 11시간이 걸렸습니다. 결국 어젯밤 9시가 다 되어서야 특검의 최종 의견 진술이 시작됐습니다. 특검은 누구보다도 헌법 질서를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오히려 헌정 질서 파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질타했습니다. 국회 선관위 봉쇄, 정치인 체포 및 언론사 봉쇄 시도, 무장한 군과 경찰의 대규모 동원이라는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이 쌓아올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성취가 일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을 사회 전반에 확산시켰습니다. 그런데도 끝까지 경고성 계엄이라는 억지를 부리며 사회 분열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역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1980년 신군부 쿠데타보다 엄정하게 단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의한 단죄보다 더 엄정하게 단죄함으로써 대한민국이 형사사법 시스템을 통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음을 보여주어야 할 것입니다. 특검은 이에 따라 내란 우두머리죄로 받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형벌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12.3 내란 사태 406일 만 전두환 씨가 내란 수괴로 사형을 구형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도 같은 구형이 내려졌습니다. 1심 선고는 다음 달 19일 나옵니다. 선고일은 2월 19일 목요일 15시에 이 법정에서 합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자, 그러면 내란범들의 구형 일단 한번 쫙 8명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일단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은 사형 구형이 됐고요. 네. 김용현은 무기징역. 그리고 노상원은 30년 구형됐습니다.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20년,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15년, 그리고 국회 경비대장이었던 목현태 12년 구형이 됐고요. 김용군, 이거는 제3야전군 사령부 헌병대장이었는데 10년 구형이 됐고요. 그리고 국가수사본부 전 수사기획조정관 윤승영은 10년 구형이 됐습니다. 네. 자, 내란 특검이 윤석열 사형을 구형하는 장면을 그 역사적 기록이니까요. 그렇죠. 그 장면을 이어폰을 껴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대한 단죄보다 더 엄정한 단죄가 필요함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서는 재발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야, 정숙해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와, 그 윤석열만 웃는 게 아니야. 옆에 그 변호인들도 웃어요. 윤갑근이랑 막 네, 그리고 방청객들은 막 소란을 피고 욕설했다는 보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굉장히 역사적인 장면입니다. 네. 사형 구형. 전두환보다 더 엄히 다스려야 된다. 네. 저는 이게 굉장히 좋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근데 네. 오게티 중에 하나가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역사적인 또 구형 장면인데 그거를 쭉 봐야 되는데 정숙하십시오. 이것도 정숙해 주세요. 자, 정숙해 주십시오. 이 오게티. 이거 평생 다뤄줄 내용인데 정숙하십시오. 이것도 아니고 정숙해 주세요. 자, 계속하시죠. 아마 이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도 역사의 기록을 남겨야 돼요. 요 맞아. 그 사법 개혁으로 예. 활용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 장면들 어떻게 보셨습니까? 우리 법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형사 사건을 다루는 법정은 엄숙하고 엄정해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주장은 자유롭게 펼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엄정함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 재판을 그런 방식으로 운영하지 않았던 것은 매우 좀 그 의아스럽고 네. 기괴한 면이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윤석열 피고인이 졸기도 하고 졸았어요. 또 또 웃기도 하고 웃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뭐지라고 할 때 허세예요. 내가 야 그 정도 구형으로 내가 쫄 줄 아느냐 하는 허세. 허세. 그다음 오만. 너희들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그래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은 그 윤석열 그 피고인의 평소의 모습, 그리고 이러한 사안을 대하는 어떤 태도와 자세 그런 면에서 참 우리는 이제 그 사람이 웃으면 우리는 비웃을 수 있죠. 비웃음의 권리를 해석 권리를 가지고 있다.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분노도 할 수 있지만 네. 결국 아까 거의 만 1년 이상 가는 긴 과정이었잖아요. 406일 만이더라고요. 406일의 긴 과정을 와. 우리가 인내하고 고통을 겪으면서 네. 쭉 지내왔는데 그 과정이 온갖 이제 풍파 속에서도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저력이고 저력입니다, 진짜. 한국 형사사법의 힘을 예.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웬만한 나라에서 이렇게 안 되죠. 이 대통령이라고 하는 사람과 그 세력들이 있는 가운데서 이 재판을 힘든 것 같지만 계속 진행해온 네. 거기서 우리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네. 힘을 느끼면 됩니다. 대한민국 최고입니다. 네. 근데 그 마지막까지도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 측 변호인들이 헛소리의 향연이었죠. 뭐 다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네. 네, 일단 윤석열의 헛소리는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검사로 오랜 시간 수사 공판을 좀 담당을 해왔었는데 이렇게 지휘체계 없이 여러 기관이 미친 듯이 달려들어서 수사하는 것은 처음 본다. 그러니까 특검을 엄청나게 비난을 했고요. 이렇게 큰 범죄가 없었어 이놈아. 그렇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는 이 표현이 참 어색했거든요.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한 어둠의 세력과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특검이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 모습이었다. 그래. 이리떼라는 거는 예전에 그 방공 만화 네. 승냥이 그때 많이 나왔어. 그때 많이 나왔어요. 예, 일이 많이 이리떼라는 나왔죠. 단어를 저는 이게 등장 쓰는 걸 보고 이분 참 네. 구시대적이다. 구시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네. 뭐 하여튼 호소하는 계엄이었다라는 그런 주장들을 어째 변호인단이 진짜 많이 했습니다. 네. 뭐 갈릴레오도 나오고. 예. 제가 제일 어이없었던 것 중에 하나는 윤석열 쪽 변호인이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리고 검사님들 내가 이거 아실란가 모르겠네. 검찰청 폐지 그 북한 지령 받은 거예요? 맞아. 나 그거 뭔 소리라는 거야? 검찰 북한 지령. 아무 말 대잔치를 진짜로. 마지막까지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감경 사유가 전혀 없다는 거죠. 기자들은 계속 정치 선전의 장으로 이거를 활용하고 있는 거고 윤석열이가 얘기하는 걸 보면은 본인의 경험을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려고 하잖아요. 네. 결국 반사를 시켜서 윤석열이가 했던 거에다가 대입을 해보면은 너무 딱 맞는 말들을 많이 해요. 그냥 막 미친 듯이 이리떼처럼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거는 지가 검찰총장일 때 주로 했던 수법이고 그렇잖아요. 정확합니다. 그거를 지 입으로 지 말하는 걸 자백하는 거고 정확해. 저기서 이제 아까 이제 그 헛웃음 웃는 거 이런 거는 지들끼리 이렇게 생각할 거야. 뭐 쇼하고 있네. 니네가 나를 사형시킬 수 있어. 이제 이런 거거든 말하자면. 어제는 구형이니까. 네, 그냥. 구형이니까. 그리고 사형 선고 뭐 하더라도 하지도 못할 거고 하더라도 내가 사형 당하나 보자. 나 어차피 나올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더 확실히 단죄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신호를 받아들여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네. 제일 억울한 사람은 조지호 김봉식일 것 같아. 구형 받고 나서. 그거 저기 이상민이 밑에 있는 사람 아니야? 이상민이 지시받아서 한 거 아니야? 네. 행안부 경찰 그러니까 경찰청장, 서울경찰청장 20년 15년을 구형 받았는데 네. 그 사람들은 그래도 법정에 나와서 진실을 얘기하고 나름 반성도 하고 그랬어요. 내가 왜 그랬나 모르겠다. 다시 돌아간다면 안 하겠다. 이상민이 단 한 번도 그런 적이 없거든. 네. 근데 이상민이가 징역 15년을 구형받고
한덕수도 징역 15년이고 그럼 그렇습니다. 김봉식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병합돼 가지고 더 그렇게 됐나? 뭐 하여튼 네. 그 기준은 교수님 말씀처럼 특검의 고충도 이해는 하겠지만 이거 좀 잘 안 맞습니다. 제 기준에는. 그러네. 근데 어제 그 윤석열이 했던 말 중에서 하나 공감 가는 건 하나 있습니다. 이런 바보가 어떻게 쿠데타를 했겠냐. 자신을 스스로 이제 바보라고 말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야 그래 어제 스스로를 바보라고 한 건 공감이 간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네. 예, 우리가 그 윤석열에 집중하면 너무 기가 어지럽고 좀 기를 좀 씻고 싶은 마음이 들잖아요. 네. 기를 씻는 방법이 뭐냐 하면 그 특검의 논고문을 읽으면 귀를 씻을 수가 있습니다. 뭘 들으면요? 특검은 논고. 아, 논거. 보면서. 그래서 논고라고 해요. 논고. 이제 구형을 할 때 구형에 앞서서 네네네. 이야기하는 그 키워드 3개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거기에 보면 반국가 세력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우리 반국가 세력 종북 세력을 척결하기 위하여 지금 12.3 계엄을 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특검이 요약하기를 반국가 세력이 누구지? 말하자면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파괴하는 게. 헌법을 파괴하는 그 세력이 반국가 세력이 아니냐. 그렇습니다. 반국가 세력은 바로 너다. 라고 명시했어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다음에 단 한 명이라도 이런 표현이 나와요. 뭐냐면 우리 국무회의 하기 직전에 이제 국무총리도 알았죠. 뭐 김용현도 알았죠. 뭐 그다음에 이상민도 알았죠. 그다음에 그 청와대 비서실 사람들 다 알았잖아요. 네. 조태용도 알았잖아요. 네. 그 사람 중에서 단 한 명이라도 네. 이건 잘못됐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페이스북에 하나 글자 올리기만 해도 지금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찬동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지. 그 중에 단 한 명이라도 올렸으면 네. 비상계엄 저지가 됐을 거다. 그런데 단 한 명도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 그 그렇습니다. 때문에 결국 윤석열이 비상계엄까지 간 거다. 그렇습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려고 하면 남 탓하지 말고 내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이라도 바로 하게 되면 이런 비상계엄조차도 저지해낼 수 있다.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네. 세 번째는 주저없이라고 하는 건데 주저없이. 아까 조지호 김봉식이 들었습니다. 네. 경찰을 가지고 국회를 포위해 네. 라고 할 때 주저했어야 됐거든요. 주저했어야 돼. 이건 어찌 됩니까? 헌법적으로 어찌 되나요? 국회를 어떻게 할 수 있나요? 하고 주저하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네. 예 알겠습니다. 주저 없이 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교훈 모든 공직자가 할 때는 주저해야 한다. 주저해야 돼. 상급자가 무리한 말을 할 때는 주저하고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해야 된다. 아유 좋은 말씀입니다 진짜. 그래서 아주 이걸 읽어보면 단 한 명이라도 단 한 명이라도 그리고 주저 없이 가지고 주저 이씨 행동해야 된다. 너무 좋은 이런 말씀입니다. 것들 읽을 아주 좋은 내용들이 많아요. 그러네. 기가 정화가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막말로 막 엉터리 말 막 쏟아 놓을 때 기를 좀 씻어야 되니까 그럴 때는 논고문으로 돌아가서 그걸 좀 프린트를 해서 읽었어요. 이 화면으로만 보지 말고 프린트해서 이렇게 줄 꺼서 읽어보면 이 말들이 굉장히 청량한 기준으로 쏙쏙 들어와요.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윤석열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뭐 검찰만 한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날 막았으면 그렇지. 윤석열도 얘기했어요. 정무관 한 명이라도 내가 솔직히 한 명이라도 막을 줄 알고 내가 선포했는데 안 막았잖아 너네가 얘기했어요. 윤석열이. 그 왜 안 막았을까를 생각하면 저는 제일 화가 나요. 그러니까 진짜로 교수님 말씀대로 한 명도 필요 없어. 한 놈만 있어도 돼. 한 놈. 네. 근데 그때 이 사람들은 뭔 생각을 했을까? 소위 한국 사회에서 누릴 거 다 누린 저게 지배 엘리트라고 지칭받던 사람들이잖아요. 네. 첫 번째는 공포였을 거예요. 저 윤석열이한테 쌍욕 얻어먹기 싫고 이 상황에서 내가 계엄령을 이미 선포했는데 과거에 그러면 어떻게 됐는지를 다 알고 있는데 지들의 젊은 시절을 반추해 보면 그럼 내가 살아야 된다. 이게 1번이고 맞아. 2번으로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어쩔 수 없지만 돌아가서라도 그러면 국민들한테 진실을 얘기하고 나는 여기서 관둘 것인가 생각한 사람 과연 있었을까? 그렇죠. 두 번째는 틀림없이 계산을 했을 거라고. 계엄령 되면 나는 무슨 자리를 받을까? 그다음에 누가 실세가 될 것 같아? 어디 붙어야 될까? 맞아요. 김용현일까? 여인영일까? 이런 거 고민하고 있었을 자들이에요, 저것들이.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만약에 내란 친위 쿠데타 성공했으면 저는 또 친위 쿠데타가 그건 친위가 아니지. 실제 쿠데타가 또 발생했을 것 같아요. 반 쿠데타. 역사가 그런 걸 입증하죠. 여러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식으로 똑같은 수준의 자들이 저렇게 하면은 다음에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는 저 윤석열이를 놓고 저걸 두목이라고 생각하는 시기가 길지 않을 거라고. 우리가 얘기했잖아. 그 다음에 이제 김건희가 먹을 거냐, 김용현이가 먹을 거냐, 여인영이가 먹을 거냐, 노상원이가 먹을 거냐 서로 싸웠을 거라고요. 또. 네. 또 쿠데타지. 그럴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내란 특검 고생 많으셨습니다. 우리 내란 수기한테 최고형을 구형을 했습니다. 사형입니다. 사형이 구형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억수 특검보가 구형을 했는데요. 억수로 수고했어. 네, 이번 비상계엄 사태 뭐라고 규정했냐면 반국가 활동의 성격을 갖는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네. 윤석열이 3년 내내 떠들어왔고 그리고 계엄 선포를 할 때도 떠들었던 이른바 반국가 세력을 네. 사실상 윤석열한테 되돌려주는 뭐 그런 이제 구형이었는데 윤석열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지적한 반국가 세력이 누구였는지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이제 짚으면서 네. 국회 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난입 그리고 언론사 단전 단수 시도 등 헌정사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운 반국가 세력에 의한 네. 중대한 헌법 파괴 사건이다. 이 반국가 세력인 윤석열 무리가 네. 반란을 일으킨 것이다라고 이제 규정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성찰을 하지 않는 놈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네. 가장 큰 피해자는 독재와 권위주의에 맞서서 희생으로 이걸 지켜낸 국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뭉클해. 장기간 집권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가 공동체 이익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할 물적 자원을 동원한 것만으로도 죄질이 무겁다라고 했고 무겁다. 그렇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단죄한 것보다도 더 엄정하게 단죄해서 네.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을 막고 대한민국이 스스로 헌정 질서를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된다.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는 자세를 보이고 있고 그래서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없어.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줘야 된다.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박억수 특검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이하상이라든지 그 윤석열 이런 애들이 특검들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막 뭐라고 할 때 그때 계속 나가서 선배로서 왜 그러시는 건데요? 저희가 알아서 한다니까 요게 딱 우산도 딱 떼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예, 풍채도 아주 그냥 막 땅땅해 보이고 좋습니다. 자, 아무튼 무기징역을 예상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근데 역시 우리 진봉설의 달인 최진봉 교수님은 아까 말씀드렸죠. 모든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사형 예상하셨잖아요. 당연히 예상했습니다. 아니면 무기징역이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뭐 박우수 특검부도 얘기했지만 반성을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인정도 안 해요. 네. 이런 사람은 무슨 정상 참작이 이럴 수 없어요. 왜냐면 최저 형량이 무기징역이에요. 최저가. 네. 최저가 되려면 뭔가 참작할 사유가 있어야 돼. 반성 같은 거. 그렇죠. 근데 전혀 없어요. 네. 근데 어떻게 무기징역을 줘요? 그건 말이 안 돼요, 이거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형밖에 없어요. 사형밖에 없었다. 최진봉은 알고 있었다. 니들이 뭘 아느냐. 나에게 물어라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해석을 어떻게 이렇게 해석을 자기 맘대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좋습니다. 오늘 날 든든해 보여서 그래요. 좋아요. 그렇습니다. 예. 자, 근데 구형이 하루 미뤄졌단 말이에요. 3일이 미뤄진 거죠. 네, 네. 그 사이에 막 무기징역에서 사형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없지? 정해진 거지? 네, 그거 뭐 그렇게 바꿀 건 아닐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전에도 이제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 같은 경우는 네. 애초에 법정에서 구형할 수 있는 혐의 자체를 딱 2개만 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입법을 할 때 애초에 이 범죄는 단죄의 대상과 단죄의 범위가 아예 다르다라는 거를 명시를 한 겁니다. 심지어 뭐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살인죄 같은 경우도 법정 형량은 굉장히 좀 다양해요. 살인을 한다고 해도 꼭 그 사형을 선고받거나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게 아니고 예.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열어놨습니다. 근데 내란 우두머리는 그런 여지를 두지 않는 범죄예요. 저지르는 순간부터 이게 뭐 피해를 어느 정도로 끼쳤든 그게 실제로 성공했든 실패했든
국가와 체제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네. 체제를 무너뜨리고 국민들을 이른바 이제 야만의 상태, 네. 폭력이 지배하는 반헌법의 상태로 던져놓으려는 시도이기 때문에 예. 그거 자체로 다른 어떤 법정형을 두면 안 된다. 네. 이건 극형으로 다스려야 된다라는 게 우리 헌법과 형법의 의지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뭐 특검은 저는 사형을 선고하는 외에는 방법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뭐 다 정해져 있었겠지만은 국민들의 심증을 굳게 해준 거는 이하상과 권우영 그 두 변호인의 역할이 아주 컸다. 그 자세가 라는 말씀드리고 그 두 분 수고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2심은 윤석열 변호인으로 활약해 주시기를 또 한번 기대를 합니다. 자, 다른 내란 주범들은 어떤 구역 요것도 짭짤하니 그렇죠. 나왔어요. 맞아요. 짭짤하니. 어떻게 구형됐는지 표면서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이기 때문에 네. 사형 구형이고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이제 2인자입니다.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 중에서도 가장 높은 지위였기 때문에 네. 무기징역형이 선고가 됐고 아깝다. 그리고 내란의 사실상 3인자 노상원 수첩의 그 노상원 전 육군 정보사령관 같은 경우는 계엄을 사전 모의하고 군 후배들을 진급을 미끼로 해서 네. 내란에 참여시켰다라고 해서 징역 30년. 아, 요거 괜찮네. 그리고 이제 조지호 같은 경우는 이제 이른바 이제 민간인 중에서 이제 경찰력 중에서는 가장 높은 혐의를 받습니다. 내란 중요 임무 종사자고요. 네. 국회를 봉쇄하고 체포조, 정치인 체포제호를 편성하는데 가담했다. 네. 사실상 주도 세력 중에 한 명으로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징역 20년입니다. 네. 어떻게 좀 만족하십니까? 좀 만족이라기보다 뭐 그러니까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만족은 없다. 네, 만족은 저것은 없죠. 직결 처형해야 된다.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족은 없지만 만족은 없다. 적절하다. 네. 적정한 구형이라고 생각을 해요. 김영현 네. 같은 경우에는 뭐 당연히 무기징역 나와야죠. 우두머리는 사형이지만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니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잖아요. 김영현이 지금도 뭐 개몽령이라고 얘기하고 있어. 아직도. 그러면서 아직도 손따봉하고 하트 날리고 막 그러고 있잖아요. 지지자들한테. 예. 그리고 노상원 같은 수첩 보세요. 저건 진짜 노상원은 저는 무기징역 정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네. 30년을 하긴 했는데 물론 뭐 김용현의 지시를 받아서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지만 노상원이 거의 모든 걸 짠 것 같아. 김용현의 지시를 받고. 네. 그러니까 노상원 같은 경우에는 뭐 너무 정말 극악한 모습들을 너무 많이 보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무기징역까지 가야 되는데 뭐 20, 30년 했고 조지호 같은 경우도 가장 중요한 게 헌법기관을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국회가 유일하게 계엄 해제안을 결의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인데 그 기관을 봉쇄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만나가지고 이미 다 들었잖아요. 네. 어떻게 하는 것까지. 그렇다면 주요 임무 종사자 중에 가장 중요한 인물은 한 사람이에요. 아무리 민간이지만. 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 30년 해야 되는데 20년은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래도 뭐 적정한 구형이 아니었나는 생각이 듭니다. 좀 아픈데 아픈 거는 상관없죠. 아픈 거하고 이거하고 상관없지. 미안합니다. 아니 예를 들면 네. 일단 선고를 하고 나쁜 짓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단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아픈 거는 또 고려가 되겠지. 나중에 가서. 네. 근데 지금 구형하면서 나쁜 짓 했는데 너 아프니까 나쁜 짓 한 거 좀 깎아주기 이건 말이 안 돼요. 그렇습니다. 몸이 아픈 거는 이제 나중에 구치소에 있으면서 교도소에 있으면서 밖에 나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걸 보장을 해주는 거지. 오케이. 범죄 행위에 대해서 이제 형량을 정할 때는 이제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농담한 거예요. 농담. 네네. 농담한 거래 봤습니다. 근데 이제 아무튼 지금 보면 형량 자체가 결국 이제 전두환 내란 범죄 때랑 이제 비교할 수밖에 없거든요. 전체적으로는 그때보다도 오히려 구형 자체는 좀 센 편입니다. 물론 이제 윤석열은 사형 위가 없으니까 우리가 뭐 거열형을 해달라든지 뭐 태형 플러스 오체 분시 뭐 이런 거를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현대 국가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안 되니까 이제 사형까지 간 거고 그때 이제 2인자였던 노태우도 무기징역을 구형받았거든요. 당시에? 네, 거기에 이제 준하는 사람으로 이제 김용현을 이제 상정을 한 것 같습니다. 오케이. 나머지 이제 내란 그 사령관들은 지금 이제 군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뭐 거기서 또 상당히 좀 높은 형량의 구형이 나오지 않을까 네. 예상이 좀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지난 그때 그 내란범들 그거 빗대서 약간 비슷하거나 중하게 나왔다라는 얘기. 아무튼 김용현은 사형 달라고 했어야 되는 것 같은데 본인이 그렇게 아주 담대하게 건방을 떨면서 막 이러고 하고 했었잖아요. 아무튼 이 무기징역 나왔다고 해가지고 이제 2심에서는 이제 뭐 태도가 바뀌게 되면은
그거 안 돼요. 그건 본인 얘기했던 말 있잖아요. 그 말대로 병신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대로 이렇게 굳건하게 가시고 아무튼 그 노상원 버거보살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잠깐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물어보니까 법정에서 귀찮으니까 대답 안 하겠습니다. 이랬거든요. 왜 귀찮으니까 사용시켜달라고 하지 왜 그랬을까? 아무튼 그 안에서도 그 버거는 나옵니다. 네. 햄버거는 나오니까 맛있게 드시고 들려오는 소문으로는 그 다인실에 있는데 그 좀 안 씻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제는 마음 잡고 거기가 이제 본인 평생 살 집이니까 좀 이게 샤워도 좀 해달라고 하고. 진짜 그 군대에서 너무 괴로운데 그거. 안 씻는 애 있으면. 그래서 근데 정필승 변호사가 그 서울구치소 가가지고 그 아랫방에 있는 사람하고 이제 면담을 하는데 네네네. 아주 그 근처가 다 죽어난다. 뭐 그 소문입니다. 소문 그런 게 있어요. 강제로 그렇게 씻고 이런 거 못 합니까? 그거 안 되나? 뭐 이제 좀 했으면 좋겠는데.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아무튼 호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어제 이게 딱 소포가 하나씩 뜨는데 낚시하다 보면은 이렇게 가지줄을 여러 개 다는 낚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우락 낚시 같은 거 막 5자짜리 엄청나게 큰 거 대물이 막 줄줄줄줄 올라오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낚시 가려고요. 좀 나눠서 말. 네, 이번 주 대박 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아주 골 때린 모습들 여러분들 직접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준비를 했는데 사형 구형할 때 윤석열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거 잠깐 보고 얘기하죠. 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형을 정해야 합니다. 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 윤석열에게 사형을 구형합니다. 이때 방청석에서 뭐 개땡땡, 씨땡, 뭐 개소리 막 난리가 난 정숙해 거예요. 주세요. 예, 정숙해 주십시오. 그걸 묵음 처리한 거예요. 예, 하도 떠들어가지고 묵음 처리를 했고 윤석열은 방청객을 보면서 저 봐요 저거 막 이렇게 했던 그런 상황이에요. 자, 그러면서 아까 잠깐 보셨죠. 윤석열은 역시나 헛웃음을 이 헛웃음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제가 볼 때는 본인도 어느 정도 예상은 했을 것 같아요. 사형이 나올 거를. 그러면서 이제 뭐랄까 약간 비웃음 비슷한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허탈함보다는 비웃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비웃음이다. 그렇게 보여져요. 네. 그래 봐라. 뭐 이런 식인 것 같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반성이나 아니면 본인의 잘못은 일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저런 모습 보이는 게 국민들한테는요. 이 엄중한 재판의 과정에서 내라는 범에 대해서 정말 좀 엄숙하게 받아들이는 모습을 보여야 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일도 그렇습니다. 없었다는 거죠. 아, 그렇죠. 뭐 당연히 비웃음이지 이런 얘기들 나오네요. 최진봉 교수님입니다. 당연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고 그게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저는 이 비웃음의 원동력을 생각했습니다. 뭡니까? 뒤에 있는 극우들입니다. 방청객에 있는 극우들. 윤석열에게는 그들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의 우주는 그들이 전부거든요. 그들에게 세게 보여야 돼요. 그들이 분노하고 있으니 국민들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이는 것이다. 근데 이제 오늘 그 영상이나 기사를 보니까 네. 이제 뭐 변호인들이 막 시끄럽게 이제 변론하고 뭐 방청객들이 떠들고 이럴 때는 뭐 옆에 이제 윤곽근이랑 계속 이제 귓속말 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구형을 이제 하는 그 최후 변론을 시작을 하잖아요. 네. 검찰 쪽 특검 쪽에서 이제 박수 특검보가 하기 시작하니까 네. 그리고 이제 1시간 넘게 했단 말이야. 뒤로 갈수록 이제 증거와 관련된 얘기를 계속 쏟아내기 시작하고 네.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뭐 한겨레 같은 이제 매체에서 이제 묘사하기로는 상당히 긴장을 하고 몸을 가만히 있지 못하고 초조하게 계속 그 몸을 움직이거나 표정이 굳거나 네. 뭐 입맛을 다시거나 이런 표정으로 변했다라는 표현이 이제 오늘 아침 보도에 나옵니다. 아, 이제 그 그러니까 본인도 여유 떨고 이런 거 실제로는 근데 막상 진실을 마주한다는 거는 사실은 아무리 본인이 여유 있는 척 하려고 해도 그 아픈 일이거든요. 계속 내가 저질렀던 범죄를 저 논고를 통해서 하나하나 이제 입증을 하면서 재판장한테 호소를 하는데 네. 그럼 그게 그냥 듣고 있기는 좀 쉽지 않은 문제예요. 본인도 굉장히 좀 긴장이 됐을 거고. 그럼요. 뭐 거기서 막 떠드니까 뭐 비웃느니 뭐 어쩌느니 하는 건데 이제 당해 보면 네. 그런 상황이 아닐 거라는 게 슬슬 실감이 나기 시작할 겁니다. 그겁니다. 윤석열은 오늘 어제 감방에 가가지고 잠 못 잤을 거예요. 물론 법정에서 많이 잔 것도 있지만 잠 안 왔을 거야. 낮잠을 많이 자가지고. 그렇지. 자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등골에서 뭔가
오싹함과 서늘함이 싹 이제 올 거거든요. 머리로 타고 올라올 거거든. 그 딱 누웠는데 눕고 보니까 그때 그 이하상이하고 권우현이 얼굴이 뱅뱅 돌면서 웃고 있을 거거든. 자기도 같이 웃었거든. 그때 좀 내가 인상을 써볼까? 재질을 해볼까? 그랬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생각이 들지 않을까. 아니, 저는 이제 좀 저 인간이 인간적으로도 이제 환멸이 드는 게 아무리 그 몹쓸 짓을 저지르고 상상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어도 네. 재판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가 한 짓을 그래도 돌아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구치소에 계속 갇혀 있잖아요. 예? 뭐 하겠어요. 돌아보다 보면 그래도 자연스럽게 어떤 반성이 되는 게 있고 하다못해 이 재판이 얼마나 엄정한 재판인지를 좀 인지하는, 자기도 검사 출신 아닙니까? 네. 법률가 출신인데 저기 앉아가지고 옆에 잡담하고 막 떠들고 그러다가 재판장한테 지적당하고 윤석열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이런 얘기 듣고 아니 뭐 장난이에요 이게 다? 진지하지가 않아. 그렇습니다. 3년 동안 내내 진지한 적이 없는 인간인데 지가 사형 판결을 받게 될 저 재판에서도 네. 진지한 게 없어요. 인생이 대충이야. 뭐 저런 인간이 있나 싶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욕설을 냈던 그 구구들도 뭐 큰 역할 했습니다. 앞으로 그 선고 내릴 때도 큰 역할 할 거예요. 아무튼 이 욕설을 할수록 윤석열한테 불리한데 저러고 있어. 사형 도우미들이다. 더 하시라 말씀드리고 윤석열 변호인단은 또 그 이후에 뭐 김계리도 있었고 뭐 도태우 저기 걔도 구구 뭐 일배로 네. 보이는 걔도 난리 칠 줄 알았더니 생각보다 좀 조용한 느낌이에요. 변호인단이? 변호인단이요? 예, 뭐 본인들도 느끼는 게 있었겠죠. 그렇지. 그리고 힘들었을 거야. 어차피 끝났잖아 이제. 윤석열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다가 박살난 경우도 많이 있었거든. 있었을 거거든. 그러니까 그러고 있는 것 같고 이제 자기 인생들 생각해야죠. 계속 일하려면. 거기서 여기다 또 한마디 거들었다가는 평생 자기 이름이 윤석열 옆에 박자가 될 텐데 조심해야죠. 근데 김계리는 열심히 해야 될 텐데 안 보이는 게 좀 아마 오후쯤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내란당 평가는요? 내란당 공식 논평이 없습니다. 없어. 자기 당이 배출한 전직 대통령이 사형 구형을 받았는데 공식 논평조차 없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랬다며? 우리 당 사람 아닌데요? 박성훈 대변인. 대변인이? 네, 박성훈 대변인이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당 사람도 아닌데 뭔 논평을 해? 논평 자체가 필요 없다. 누구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전환길 가만히 있을 거야. 전환길 오늘 저녁 방송부터 대목 장사 크게 한번 해야지. 전환길 화이팅. 그리고 뭐 조중동은 역시나 뭐 편드는 얘기 있어요. 그리고 양비론, 양쪽 다 잘못했다. 뭐 이따위 얘기를 하고 있다. 저는 좀 이해가 안 돼. 어저께 밤부터 쭉 보면 이 새끼들이 전부 진지한 놈이 없어요. 아니 어떻게 공당에서 다른 아니 백석이 넘는 거대 야당, 제1야당에서 그것도 자기네가 배출한 대통령 출신 아닙니까? 그렇지. 사형을 구형받았는데 대변인 논평 하나를 못 낼 것 같으면 그게 정당입니까? 이 새끼들 정말 너무. 뭐 그런 당이 있어요, 그게. 참나 정말. 아니 기본적인 공적 책임의식도 없는 놈들이 앉아가지고 다 배지 달고 앉아가지고 거기서 뭐 기자가 물어보니까 우리 당 사람은 아닌데 뭐 장난하는 거예요? 진지한 놈이 없어, 진지한 놈이. 웃긴 새끼들 아닙니까? 뭐 웃긴 사람들이지. 웃긴 사람들이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참. 그런 전전이 이미 보였잖아요. 내란 일으킬 때부터 같이 해제 결의하는데 오지도 않았죠. 그리고 나서 체포영장 집행하려고 하니까 그 앞에서 반대한다고 스크램 짜고 거부했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 정당이에요. 그건 정상이겠습니다. 아이고 누구 하나 안타까운 범도 없고 떨어내는 움직임도 없고 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하죠. 여기서 어제 본인들이 못해서 좀 아쉬웠을까? 우리 이하상하고 권우현, 류승수 이런 애들, 김지미 이런 애들, 이거 김용현 변호사들도 반응이 역시 없는 것 같아요. 본인들 방송에 나와가지고 작전 성공했다고 하는데 작전 성공했대 하고 딱 뒤를 돌아보니까 사령관이 죽었네? 아니 뭐 이게 작전이었던 건가? 아싸! 이게 작전이었나 봐. 죽었어? 왜 죽으셨어? 작전이었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자 거기에다가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사형구형 내려지기 전에 시작할 때는 분위기가 아주 뭐 야유회 온 것 같았어. 세상 그렇게 아까 헬마가 얘기한 그 모습 얼마나 이 재판장을 우습게 하는 모습인지 그거 한번 윤석열 한번 보세요. 뭐 하고 있는지. 윤석열 피고인. 대답해. 예. 그다음에 김용현 피고인. 대답해. 예. 그리고 노상원 피고인.
웃었다. 아니 근데 부르는 것도 아니 대답은 해 또. 아니 판사가 피고인 올 때 윤석열 피고인 이렇게 불러야지. 윤석열 피고인, 김영은 피고인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초등학교 대체? 2학년 담임 선생님이요. 초등학교 2학년 담임 선생님. 그럼 성대모사까지. 성렬아 어,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뭐요? 뭐라고? 뭐라고 했다고요? 몰라요. 기현이? 알겠습니다. 아, 쇼츠 만지지 마세요 또 이걸로. 나는 지기현 이제 뭐 한 달만 참을게요. 욕하는 거. 너무 우리가 놀리는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이제 판결하고 나면 그때 이제 볼 일 없잖아요. 아 무슨 놀러 왔어요? 지들끼리 계속 떠들고 있어. 재판을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예. 뭐 저런 놈들이 다 있나 싶어요. 자, 아무튼 뭐 저 세 보이는 모습, 윤석열 바뀌면 안 되고 계속 세 보여야 돼요. 그러면서 국힘하고 계속 구글을 놓고 지분 싸움 계속 하셔야 되는 겨. 힘내시길 바라고. 아무튼 뭐 저래 놓고 2시간 만에 또 졸았대는 거야. 그것도 잣대. 지 목숨 걸려 있는데도 잣대. 그러니 국정 그 자기가 책임졌을 때 저놈이 사우나에다가 침대 갖다 놓은 게 그렇죠. 전 그 정도는 기본이었겠구나 라는 생각까지 지 목숨이 걸려도 저러고 있는데 말이에요. 아무튼 보니까 재판 내내 요즘 보면 졸다가 웃다가 졸다가 웃다가 졸다가 웃으면 피똥 싼다 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 웃겼어요. 실패했어요. 이거 어저께 밤부터 생각한 것 같은데. 아니야. 이제 미안하네요. 오늘 아침 일어나자마자 일어나자마자 네. 피똥 싼다 이거 생각했었는데 이건 안 먹혔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재미없다고 하지 말고 어느 누구는 지금 한 2명 웃어. 누가 웃었어? 아무도 없잖아. 없어. 아니야. 제2 황님이 하하하하. 아까 거야. 아까 거야? 내가 한 거. 아까 거야? 아까 내가 한 거 있잖아. 그거 좋아 재밌었어. 아반스의 질이 있어? 좋아하신 거 있어. 봉사님 하하하 했어. 예. 드래곤하트 안 웃겨. 알겠습니다. 실성한 거지라고 하실 것까지는 없잖아요. 실성한 거지가 뭐야? 오늘 그만하겠습니다. 자, 이런 윤석열. 개콘이 망한 이유래. 유명한요. 요즘 잘 돼 개콘. 네. 최우진수는 왜 평가하지 마세요. 잘하세요. 잘하세요. 은퇴했잖아요. 그래서 은퇴했지 뭘. 자, 윤석열이 또 저는 어제 다른 분들 잠 잘 잤다고 하는데 전 요거 영상 나오는 거 기난이라 잘못 못 잤는데 윤석열의 최후 진술 어땠는지 그 요약된 거 좀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뭐라고 그랬대요? 네, 뭐 이제 기사로 소개를 좀 해드리자면 새벽 12시 12분부터 1시 41분까지 90분 동안 떠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 시간에 딱 한동훈 그 윤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 아무도 관심 야, 진짜 놀라울 정도로 그러네. 정말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딱 그 시간에 1시 10분쯤에 나왔으니까. 타이밍도 안 좋아. 아무도 관심이 없고 제대로 된 기사도 몇 개 안 나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좀 나왔거든요. 아침에 나왔지. 그런 것 중에 하나입니다. 뭐 오른손을 주먹으로 뭐 쥔 채 흔들거나 책상을 치거나 발언 도중에 막 감정이 격해져서 점점 목소리가 커지고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고 그리고 원고와 방청석을 번갈아 바라보면서 발언 이어가더니 도리도리를 엄청 했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오른손 검지 손가락을 가끔 치켜서 이지랄 했다는 겁니다. 막 삿대질한 거지. 이런 거 이제 그 이승만이나 옛날에 이제 이승만 이렇게 써? 히틀러 이런 동작을 했다. 예. 그래서 우리나라를 오래전부터 지배해온 어둠의 세력들과 우리 얘기하는 거야? 국회 절대 다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서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 화 많이 났네. 이게 특검이다. 화 많이 났어.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얘기 웃기더라고. 제가 장기 독재를 뭐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저 시켜줘도 못합니다. 맞아. 그럴 능력이 없어. 그래서 실패한 거요. 다 준비해놓고. 그리고 또 자기 스스로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이건 아마 김건희한테 집에서 들었던 얘기예요. 그런 거죠. 잠깐 탈옥했을 때. 아우 저 멍청이가 뭘 한다고 지금. 그 얘기인 것 같고. 뒤통수 맞으면서. 그러면서 종북주사파 반국가 세력 체제 전복 세력과 싸우는 것은 국민이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국민이 지금 자고 있기 때문에 이 멍청한 국민들 때문에 내가 실패했다. 자고 있는 그 국민들 자기 얘기 다 들어야 되는데 근데 제일 처자는 건 본인 같은데 국민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저렇게 얘기하는 윤석열이에요. 그 옛날 거죠. 이제 아빠 안 잔다 이러는 거. 아무튼 아무 말이나 다 한 것 같아. 아직 영상이 제대로 안 나와서 못 봤는데 그거 보고 재미있는 거 있으면 내일 또 알려드릴게요. 자, 이런 얘기들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변호인들도 보니까 윤석열이 하루가 더 생기니까 이
이게 누구누구 순서 이 큐시트하고 출연진도 대폭 강화했어. 아주 똥꼬쇼 빤스쇼 잘하는 애들로. 네. 그래가지고 멋진 쇼를 보여줬습니다. 자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 간략하게요. 네, 표를 표로 보면서. 좀 보여드리면 자, 배보윤 변호사 윤석열을 이제 옹호를 하면서 몽테스키에가 주장을 했던 이제 삼권 분립이라는 삼권 거를 분립. 이제 강조를 했습니다. 네. 자, 그거를 깨뜨리려고 했던 게 이제 친일 쿠데타입니다. 그 위현석 변호사 같은 경우는 네. 이 사건은 조선시대에 일어났던 사화를 연상시킨다. 어머머. 그게 이제 연산군이 뭐 이제 선비들 때려잡았던 사화다라고 얘기했는데 네. 그게 윤석열입니다. 아 쟤는 누구 변호사야? 자, 그리고 이동찬 변호사, 나폴레옹과 무솔리니의 폭정을 연상시킨다. 어머머머. 이런 다수의 폭정이 문제다. 그러니까 네. 다수의 폭정이라는 건 이제 이른바 이제 대중 다수가 폭정을 한다. 이런 얘기죠. 아 그렇군요. 무지몽매한 국민들이 이제 나폴레옹과 무솔리니를 몰고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허. 그리고 도태우와 그 무지몽매한 김계리는 국민은 999, 나폴레옹은 윤석열, 무솔리니도 그 윤석열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자, 도태우와 김계리 변호사는 이제 이른바 하이브리드 전쟁, 또 친중 타령을 또 했고요. 네. 자, 이경원 변호사는 특검이 신속 재판을 방해했다. 아 그래요? 라고 6명째 변호를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특검이 이하상을 특검으로 알았나 보다. 아니, 특검보다 더 큰 역할을 하긴 했어요. 목소리 크니까 설마 변호인이겠어라고 생각했을 수 있죠. 그렇지. 아유, 그리고 도태우 같은 경우는 뭐 국힘에서 출마하려다가 난리 났었어. 저런 일배를 갖다가 어떻게 출마시키냐 해서 안 됐을 거야 아마 그때 걔가. 공천을 받았다가 자격을 박탈했죠. 박탈될 정도로 어마어마했는데 쟤를 갖다가 너 똘똘하더라. 와라 해라. 김계리는 또 등판해가지고 또 역시나 도태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정선거 얘기를 아주 진지하게 했대요. 근데 원래 있었던 변호인들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야 보면서 재밌자 웃기고 재밌는데 그런 애들 옆에서 이렇게 같은 급을 취급받으면서 이렇게 앉아 있으면은 좀 모욕감이 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면서도 어제 전체적으로 쟤들이 했던 얘기가 이하상 따라한 거거든요. 뭐 쟤들이 무슨 자존심이 있겠어요. 아무튼 같은 도매급으로 다 취급이 됐다. 쟤들 안 치는 바람에 아무튼 변호인들까지 기가 막힌 애들로 플러스를 내가지고 쇼를 보여줬다. 자 이제 윤어게인들 영치금들 쏘셔야죠. 어제 보여준 쇼 그거 다 돈이요 그거. 애들 다 돈 다 줘야 되는 거니까 영치금들 꽉꽉 좀 채워주시기 바래요.